자, 11차 시 세 번째 영상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공황,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적 패닉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경제가 망했다라는 상황인데 이게 미국에서 발생을 해서 전 세계로 뻗쳐나가죠. 그런데 미국은 돈이 많아서 뉴딜 정책으로 극복을 했고 프랑스와 영국은 돈이 없어요. 1차 세계대전 때 경제적으로 힘들어졌다 그랬잖아요. 있던 돈을 다 써버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영국과 프랑스도 이거를 극복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과 프랑스는 돈은 없지만 이게 많았거든. 뭐가 많았을까요? 식민지가 많았어. 식민지가 많아서 이거를 블록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야, 자, 영국 식민지는 다 들어. 앞으로 너희 영국 식민지는 우리 영국하고만 교류해야 돼. 그러면서 영국의 경제적 위기를 영국에서 많이 생산된, 과잉 생산된 물건을 자기 식민지한테 다 비싼 값에 떠넘기는 거야. 사실 이 블록 경제,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식민지한테 얘기한 거. 야, 프랑스 식민지 잘 들어. 우리 프랑스 밑에 있는 식민지 나라들은 무조건 우리 프랑스한테만 모든 물건을 사야 돼. 하고 하면서 프랑스 물건을 이렇게 프랑스 식민지한테 비싼 값에 떠넘기면서 경제를 극복해 나가죠. 한마디로 블록 경제는 영국과 프랑스가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 블록 경제인데 영국과 영국 식민지를 묶어서 하는 경제인데 이거를 파운드 블록이라고 그래요. 영국 이건 약간 좀 추가 설명인데 영국 화폐가 파운드잖아요. 그래서 파운드 블록이라고 부르고 프랑스는 프랑 블록이라고 불러요. 프랑 블록. 왜냐하면 프랑스의 화폐가 프랑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과잉 생산된 물품을 어디에다가 식민지한테 판매하죠. 한마디로 영국과 프랑스 봉국을 위해서 식민지를 착취하는 시스템이야. 착취하는 시스템. 그리고 수입품에는 자기네 나라에 들어오는 거는 영국 안에서 최대한 다른 나라 물건을 못 사게 하려고 막 관세를 막 200%, 300% 올리는 거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뭐 삼성 핸드폰이 20만 원인데 관세를 물려가지고 3배 관세를 물려가지고 60만 원에 팔고 다른 나라 물건을 못 사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거예요. 관세를 부과해서. 결과적으로는 봉국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 밑줄권에서 식민지를 희생시켰다. 이게 아무튼 영국과 프랑스는 이렇게 식민지를 희생시켜서 이 대공황을 극복해 갑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돈도 없고 식민지도 별로 없는 그 나라들이 문제야. 가장 큰 문제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식민지,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독일 당연히 가장 큰 문제였겠죠. 위기는 독일이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상국 독일 편이었다가 연합국으로 넘어간 이탈리아. 선생님, 근데 이탈리아는 승전국이었는데 왜 힘들었나요? 이탈리아는 승전국이었는데 1차 세계대전 결과 별로 얻은 게 없었어. 전쟁을 이탈리아 되게 못했거든요. 이탈리아 약간 찌질한 나라.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지만 얻어낸 것도 없고 전투도 되게 못하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렇게 뭔가 얻은 게 없었겠죠. 그래서 이탈리아도 경제 위기에 직격탄을 맞아요. 당연히 독일은 패전국이었으니까 가장 크게 받았겠죠. 그 다음에 에스파냐도 약간 이렇게 선거를 했는데 이때도 힘들었어. 약간 사회주의 경향의 좌파 정국과 구구 우익 세력 우파 정권이 이렇게 선거했는데 약간 좌파가 이겼거든요. 선거에서. 그러면 이제는 우익인 군부 세력이 물러나야 되는데 이 우익이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좌파 정권을 몰아내고 자기네들이 정권을 세워요. 그래서 군부 독재자. 우리나라도 군인 출신의 대통령 몇 명 있었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군인 출신의 프랑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획득했는데 얘네들도 그러니까 우익 독재를 해요. 우익 독재. 그래서 프랑크 정권이다. 에스파냐도 역시나 좀 파시즘, 전체주의,
국가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할 수 있다. 선생님 전체주의가 뭔지는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일본도 1차 세계대전 때 사실 일본은 많은 욕도를 받았거든요. 1차 세계대전 때 줄을 잘 서서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뭐 중국의 칭다오도 자기네들 독일 활양제인데 가져오고 한데 근데 일본은 식민지가 너무 적었어요. 우리나라 조선, 대만 뭐 그다음에 그 정도가 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식민지가 너무 없으니까 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식민지가 필요해졌겠죠. 그래서 일본도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나쁜 놈이 된 거예요. 일본도. 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나쁜 놈이 됐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그래서 배경은 이 네 나라가 사실 이렇게 2차 세계대전과 관련이 있는데 사실 에스파냐는 금방 빠져.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 근데 여기 밑줄 짝짝짝 그어 놓으세요. 자,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요. 전체주의 이런 걸.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일본. 이 세 나라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쁜 놈들. 주축국이라고 해요. 주축국이라고 합니다. 자, 이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대공황의 위기와 대공황, 그러니까 미국에서 시작됐던 대공황이 전 세계로 퍼지죠.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런 사회적 불안이 우리나라도 망할 거래. 우리나라도 전 국민이 실업자, 거지가 된대. 뭐 이러면서 불안 속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주의가 생기냐면 전체주의가 생깁니다. 전체주의는 여러분, 전체주의 반대말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는 개인의 행복 추구라든지 자유, 평등 이런 걸 중시하죠. 개인의 기본권. 그런데 전체주의는 국가를 위해서는 너는 너의 목숨은 소중하지 않아. 국가를 위해서 너가 희생하는 건 당연한 거야. 전체를 위해서 개인은 희생할 수 있어. 여러분은 만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이렇게 바칠 수 있나요? 이런 거야. 국가를 위해서 너의 목숨은 바쳐. 너 국가를 위해서 너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 선생님이 지난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13살짜리 어린 아이한테 편도에 기름을 넣어서 가미카제, 자살 특공대를 만들었던 일본. 전형적인 전체주의 특징이에요. 13살짜리 꼬마를 세뇌를 시키는 거야. 일본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일본 천황을 위해서 너의 목숨을 바쳐서 희생을 해라. 전체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전체주의는 정말 나쁜 거야.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반드시 선생님이 비교 암기하라고 그랬는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사상이 뭐였어요? 1차 때는 제국주의였죠. 제국주의. 자, 여러분 제국주의 여기 밑에 딱 꼭 써놔. 1차가 터진 건 제국주의고 이 전체주의가 2차의 사상적 배경이야. 국가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키는. 자, 여기까지. 자, 세 번째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